우리 구독자님, 지금 당장 주머니를 한번 뒤져보십시오. 5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있습니까? 혹시 세탁기 위나 차 컵홀더에 먼지 뒤집어 쓴 채 굴러다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고 있는 중입니다. 천보살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이 안 모이는 이유. 바로 그 500원 하나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찔리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재물 인연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런 비방은 아는 사람만 조용히 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독하신 분들께만 계속 이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두세요. 이건 응원이 아니라 복을 잡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2026년 돈맥 열립니다. 이 한 문장을 적는 순간 여러분 무의식에 재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동전이야 그냥 잔돈이지. 주머니에 있든 차 안에 있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무심코고 동전을 아무 데나 던져두고 바닥에 굴러다니게 놔두고 세탁기 위에 먼지 쌓이게 방치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일들 반복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돈이 들어왔다 싶으면 바로 빠져나가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꼭 생기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통장은 늘 제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 그 기운이 그대로 큰 돈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보살이 아주 단순하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부적 필요 없습니다.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올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수 팁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종자돈이라 부르며 아무리 가난해도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았던 재물의 씨앗을 깨우는 전통 비방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돈이 들어오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기보다 돈이 새는 구멍부터 막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더 오래 갑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방은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중간에 건너뛰거나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 중간에 천보살이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금기 사항이 나오는데 이걸 어기면 오히려 재물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부터는 딴짓하지 마시고 끝까지 귀를 열고 따라오십시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숫자만 보고 지나칩니다. 500이라는 액면가만 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500원 동전 앞면에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바로 학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학을 하늘과 땅을 오가는 영물, 천년을 산다는 장수와 고귀함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십장생 중에서도 학은 으뜸으로 쳤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수많은 상징 중에 왜 하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동전 단위인 500원에 이 학을 새겨 넣었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학은 기운을 물어오는 존재, 특히 재물의 길을 안내하는 길조로 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이 내려앉은 터에는 천석군이 난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학을 어떻게 대하고 계셨습니까? 주머니 속에서 구겨지고, 차 바닥에서 굴러다니고, 먼지와 때를 뒤집어 쓴 채 방치하지는 않으셨나요? 학은 성품이 고고합니다. 더러운 곳에는 절대 앉지 않습니다. 학이 그려진 동전을 함부로 굴린다는 것은 재물을 부르는 상징을 스스로 내치는 것과 같습니다. 돈에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에는 주인의 태도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작은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집에는 큰 돈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보살은 단언합니다. 500원짜리 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집안의 돈그릇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도 못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그냥 흘려듣지 않으셨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500원짜리 동전은 단순한 잔돈이 아닙니다. 둘째, 그 안에는 재물을 불러오는 학의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큰 돈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깁니다. 그래서 효과를 못 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천보살이 알려드릴 내용은 어디에 두세요 같은 가벼운 풍수 팁이 아닙니다. 재물의 기운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메모 준비하십시오. 혹은 이 구간부터는 영상 멈춰가면서 따라오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다음 단계에서 실수 하나로 복을 놓쳐왔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집중하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동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풍수에서 동전은 오행으로 보면 금진, 즉 쇠의 기운입니다. 쇠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차갑고 딱딱하고 무겁습니다. 가만히 두면 절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돈이 왜 돌지 않고 한 곳에 꽉 막혀 있다고 느껴지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차가운 금의 기운이 풀리지 못하고 응어리져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흐르려면 반드시 순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차가운 쇠는 불의 기운을 만나야 녹습니다. 그래야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차갑게 굳어 있는 돈은 따뜻한 기운, 즉 양기를 만나야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돈과 관련된 것에는 항상 붉은색이 따라붙었습니다. 붉은색은 풍수에서 불의 기운, 생명의 기운, 활성화의 상징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돈을 붉은 보자기에 싸고 붉은 주머니에 넣고 왕실에서도 재물과 곡식을 붉은 천으로 덮었던 이유.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냥 예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차가운 금의 기운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500원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학이 그려져 있어도 그냥 서랍 속에 던져두면 차가운 쇠덩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붉은 기운이 닿는 순간 죽어있던 재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은 동전을 모셔두는 게 아닙니다. 잠들어 있던 돈의 기운을 깨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원리는 모르고 겉모양만 따라 하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이제 곧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을 알려드릴 텐데 이걸 어기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마디도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단계가 오늘 비방의 성패를 가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움직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듣기만 하지 마시고 몸으로 따라오셔야 합니다. 첫째,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고르십시오. 아무 동전이나 집지 마시고 가능하면 가장 깨끗하고 상태 좋은 것을 고르십시오. 찌그러졌거나 너무 다른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전은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 집안 재물운을 맡을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깟 동전 하나에 무슨 대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미 반은 효과를 잃은 겁니다. 돈은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닮습니다. 둘째, 정화부터 하셔야 합니다. 주방 세제로 박박 문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건 영적인 정화입니다. 작은 그릇이나 컵에 물을 반쯤 담고 굵은 소금, 가능하면 천일염을 딱 한 스푼 넣으십시오. 여기에 동전을 담그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1분을 세십시오. 이때 멍하니 있지 마시고 동전에서 묵은 기운, 가난의 때, 남의 손때가 소금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1분이 지나면 흐르는 물에 한번 헹구고 깨끗한 흰 천이나 새 키친타월로 물기를 정성껏 닦으십시오. 이때 고맙다 한마디 속으로 해주시면 기운이 더 잘 붙습니다. 셋째, 붉은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거창한 한지 필요 없습니다. 빨간색 종이면 충분합니다. 없으면 흰 종이에 빨간 펜으로 색을 칠해도 괜찮습니다. 이 붉은 종이는 차가운 쇠의 기운을 깨우는 불의 방석입니다. 동전이 앉을 자리입니다. 종이를 손바닥만 하게 자르시고 그 위에 글자를 씁니다. 한자로 복, 재, 돈 중 하나. 한자가 어려우면 한글로 재물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글씨체가 아닙니다. 쓰는 순간 이 종이는 돈을 부르는 자리다. 이 마음을 꾹 눌러 담는 것입니다. 넷째, 이제 합일 준비입니다. 아직 동전을 올리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서두르다가 힘을 반으로 깎아 먹습니다. 지금 이 단계는 재물을 부르기 전 자리를 닦는 과정입니다. 땅을 고르지 않고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 사람들이 건너뛴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를 통과하신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이 동전을 어떻게 올리고 어디로 모셔야 하는지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아무리 잘하셨어도 이 단계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첫째, 동전을 올리는 방향입니다. 붉은 종이를 바닥이나 책상 위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500원 동전을 올립니다.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림이 위를 향하게 놓으셔야 합니다. 숫자 500이 보이면 안 됩니다. 숫자는 인간이 만든 약속이지만 학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상징입니다. 학이 하늘을 보고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해야 재물을 물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숫자가 보이게 올려놓고 왜 효과가 없지 하십니다. 그건 아직 돈으로만 둔 겁니다. 학이 보이는 순간부터 이건 비방이 됩니다. 둘째, 동전을 감싸는 집을 만드십시오.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먼지가 앉고 기운이 흩어집니다. 작은 상자나 봉투를 준비하십시오. 다 쓴 보석함, 깨끗한 반찬통, 뚜껑이 있는 작은 용기면 충분합니다. 붉은 종이 위에 올린 동전을 절대 뒤집지 말고 그대로 상자 안에 앉히십시오. 이 상자는 재물이 밖으로 새지 않게 하는 작은 금고 역할을 합니다. 돈은 드러내면 도망가고 숨기면 새끼를 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재물은 늘 감춰서 모셨습니다. 셋째, 시간을 지키십시오. 아무 때나 두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시간은 밤 9시 이후입니다. 하루의 잡기운이 가라앉고 집안 기운이 안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이때 움직여야 재물도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넷째, 장소가 핵심입니다. 현관에서 집 안을 바라봤을 때 대각선으로 가장 안쪽 구석을 찾으십시오. 거실이면 소파 옆 구석, 안방이면 장롱 안쪽 구석입니다. 이곳은 기운이 들어와 휘돌아 머무는 자리, 집안의 재물 웅덩이입니다. 하지만 절대 바닥에 두지 마십시오. 사람 허리보다 아래, 발에 채이는 곳은 금물입니다. 그 대각선 방향에 있는 서랍 깊숙한 곳, 장롱 안쪽, 금고 안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 눈에 띄지 않고 빛이 들지 않는 조용하고 어두운 곳, 학이 편안히 알을 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자를 넣기 전 속으로 이렇게 한마디 하십시오. 밖에서 떠도는 눈먼 돈은 다 물어오고 내 주머니 돈은 단단히 지켜다오. 이 말 한마디가 비방을 완성하는 명령입니다. 문을 닫으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이 500원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쉬지 않고 재물의 기운을 모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좋으라고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어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금기, 더러운 동전을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손때, 한숨, 가난의 기운이 묻은 동전은 그 자체로 탁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걸 씻어내지 않고 모신다는 건 거지나 도둑을 상석에 앉히는 것과 같습니다. 귀찮다고 대충 했다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 번째 금기, 현관 바닥이나 발에 채이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현관에 두면 복이 들어온다고 신발장 밑이나 타일 바닥에 동전을 던져두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현관은 밖에 탁한 기운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거기에다 바닥은 사람의 발에 밟히는 곳입니다.
돈을 발밑에 둔다는 것, 재물을 하대하고 밟아버리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학이 그려진 동전을 발로 밟으면 그 학은 비명을 지르며 집을 떠납니다. 세 번째 금기. 이 동전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잔돈이 필요해도 이 500원만큼은 손대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방을 거친 순간부터 이 동전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돈을 불러오는 대장돈, 종자돈입니다. 농부가 배가 고프다고 내년에 심을 씨앗을 삶아 먹으면 그 다음 해 농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망합니다. 이 동전을 쓰는 순간 여러분이 모아온 기운은 그 자리에서 끊어집니다. 복이 들어오려다가 문턱에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욕심내지 마십시오. 동전을 여러 개 두겠다. 방마다 놓겠다. 가족 수만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은 오히려 과합니다. 풍수에서 과유불급입니다. 정성 하나가 힘을 가집니다. 욕심은 기운을 흐트립니다. 딱 하나, 정성껏 모시고 1년만 지키십시오. 이 세 가지를 지킬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이 비방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 비방의 효력을 하늘에 알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확정짓는 마무리 의식입니다. 다음이 진짜 끝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십시오. 자, 오늘 천보살이 알려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작은 돈 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큰 돈의 그릇을 결정합니다. 둘째, 500원짜리 동전은 단순한 잔돈이 아니라 재물을 불러오는 씨앗, 종자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이 비방은 미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생활 속 재물 관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리로만 들어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자리를 제대로 마련하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방의 효력을 굳히는 대축원의 시간입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보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이 영상과 인연 닿은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학이 내려앉아 묵은 가난의 기운은 거두어가고 새로운 재물의 길은 활짝 열어주소서. 오늘 모신 이 500원 동전이 마르지 않는 셈이 되어 쓰는 돈마다 다시 돌아오고 모으는 돈마다 불어나게 하소서. 2026년 한 해 급한 지출은 줄고 기쁜 소식은 늘어나 곳간이 차고 통장이 웃게 하소서. 마음은 넉넉해지고 집안에는 평안이 깃들게 하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행동으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휴대폰을 드시고 아래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2026년 500원 대박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6년 500원 대박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을 적는 순간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미 부자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몇 배가 되어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었다면 그것으로 천보살은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힘들게 모은 재물을 조용히 새어나가게 만드는 집안에서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그 비방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몸도 마음도 따뜻이 챙기시고 오늘 모신하기 끝까지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웃는 얼굴로 지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풍요가 함께하길 천보살이 마음 다해 기원합니다.